우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백석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백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화가 정현욱이라는 사람은 백석이 스페인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국적으로 생긴 건 사실입니다. 요즘 그런 코미디도 있긴 한데 백석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얼굴 잘생긴 사람이 시도 잘 쓰는 더러운 세상 노래. 잘생겼습니다. 백석의 양력을 잠깐 보시면 백석은 1912년에 평안도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내년이 탄생 100주년이 됩니다. 내년에 많은 행사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소월도 이 정주 출생이고 김소월도 오산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평양 정주 이쪽에서 배출된 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면 꼭 저기를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통일이 될지 시절이 수상해서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930년에 일본에 유학을 갔고요.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조선일보사에 입사를 했죠. 이 조선일보사는 1933년에 방응모라는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요. 광산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방응모가 정주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석하고 좀 인연이 있고요. 백석은 원래 이제 소설로 등장을 했는데 35년부터는 시를 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6년에 첫 시집을 냈죠. 이 사슴이라는 시집인데 전부 33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백부 한정판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시집입니다. 저걸 한 분만 가지고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혹시 어디 집에 계시면 저한테 좀 파십시오. 저 시집이 출간되고 나서 문단이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사슴에 33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주로 백석의 유년 시절 체험을 담고 있는 시들입니다. 근데 그 시들이 전부 다 거의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를 많이 쓴 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지금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투리 방언들을 쓰는 것이 우리말을 살리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좋게 평가한 사람도 있었고, 또 오히려 이제 사투리가 옛날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투리를 쓰면 더 신선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모던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좀 더 모더니즘적인 감각을 쓴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이마 같은 사람은 시골뜨기 문학이다 비판을 하고, 그보다 더한 비판을 오장환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뻣뻣한 사투리에 쾌감을 느끼는 것은 변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37년에 그러다가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이제 함흥에 가서 영어 선생님을 합니다. 거기서 자야라는 기생을 만나는데 요즘 자야 여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법정 스님이 돌아가셔서 법정 스님이 주시로 계시던 길상사가 자야가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해서 만들어진 절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사랑은 잘 안 됐고요. 1939년쯤에는 이제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자야하고도 헤어져서 이제 만주로 갑니다. 만주에서 이거저거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 엘리트였는데 만주에 가서는 농사도 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아서는 자기 고향 정주에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석의 맛이라는 책에서 썼습니다만 백석은 월북 시인이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 그냥 살았던 사람이죠. 또 물론 북한에서의 활동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동화시를 주로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동문학분과위원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백석의 동화시들을 요즘 어린아이들이 많이 읽습니다. 동화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장르이기도 하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백석 시는
뭐 읽을 수도 없었는데 요즘엔 동화시까지 애들이 읽는 걸 보면 세상이 많이 변하긴 변했습니다. 1995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진짜로 사망했는지 저게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고요. 이 그림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애셔의 파충류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백석이라는 시인을 제가 연구할 때도 그랬고 음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관점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그림이죠. 2차원에 있는 도마뱀들이 3차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2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저 도마뱀 중에 제일 불쌍한 도마뱀은 저 책장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낑낑거리고 있는 쟤죠. 제가 제일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차원을 넘어가기는 저렇게 힘든 겁니다. 새로운 차원을. 근데 이 3차원에서 보면 2차원은 얼마나 형편없이 보이겠습니까? 에드윈 에버트라는 그 수학자가 1884년에 쓴 이상한 나라의 사각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그 사각형인데 그 사각형이 사는 나라는 2차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형들이 사는데 그 모양에 따라서 계급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은 윗변의 길이가 짧은 이등변 삼각형이나 불규칙한 도형들이고 변이 많은 정다각형일수록 신분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렇게 올라갈수록 신분이 높은 겁니다. 제일 신분이 높은 계급은 정오백각형, 거의 원에 가까운 성직자 계급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각형, 우리의 주인공 사각형이 어느 날 그 2차원을 벗어나서 0차원, 뭐 3차원, 1차원 이런 차원들을 여행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새로운 차원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반란죄로 체포돼서 죽어간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원래는 그 책을 쓴 오드는 이 차원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차원을 넘어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시각 또는 근대 과학적인 어떤 시각들로는 백석의 시나 음식에 관한 것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거는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이 다 비슷한 말들 같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씩 다르면서 비슷한 말들입니다. 예전에 저희 그 스승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논문에서 어울림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논문을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저는 저게 중요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요약을 해놨더니 이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야단치셨습니다. 자기가 말한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모르냐면 너네들은 한자나 영어로 개념을 이야기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글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게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개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우리말, 우리 개념, 우리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살려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백석이나 음식에 관해서도 우리식의 관점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음식에 대해서 좀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음식하면 이 먹을 수 있는 대상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음식은 그런 먹을 수 있는 대상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음자와 식자가 결합된 글자죠.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음식은 먹고 마시는 대상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행위. 그래서 음식을 연구한다는 건 뭘 먹느냐 이것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 오히려 이게 인문학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뭘 먹느냐는 식품 영양학이나 이런 데서 다루면 이게 훨씬 낫고 오히려 저희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음식을 보는 관점,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관한 몇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리언 레퍼포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쾌락주의는 음식의 맛 또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주는 감각적 쾌락을 따지는 겁니다. 그걸 먹고 얼마나 감각적으로 즐거운가, 이게 음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죠. 주로 이제 맛을 따지는 거죠. 두 번째는 영양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그 음식이 몸에 얼마나 좋은가, 그 음식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다루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들은 저 관점에서 다뤄집니다. 어떤 집이 맛있다더라,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더라, 주로 그런 이야기들만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나머지 한 가지 관점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영성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음식이 어떤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형이상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즉 음식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차원은 저런 관점이 없으면 음식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는데 그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면 그게 무슨 거기서 맛만 따지고 영양만 들어있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것을 끓여주신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 먹는 음식에는 그게 없습니다. 또 뭐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데도 없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겁니다. 아마 그 식당의 음식이든 인스턴트 음식이든 그걸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면 음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못 먹을 음식이 많은 세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음식의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만든 사람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 아닙니다. 음식의 마음은 또 다른 차원인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원리에 나오는 유명한 공식이죠. 저는 뭐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이 수식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얘기하자면 이 공식으로 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저 에너지가 M이라는 물질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 빅뱅에서 140년 빵 하고 터지면서 그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에너지가 빵 하고 터지면서 그게 물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0억 년 이래로 팽창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고 그때 만들어진 물질들로 우주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 같이 생겨난 겁니다. 같이 생겨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 때는 그때 같이 생겨난 것들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조상들의 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왜냐하면 먹으면 내가 아닌 것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많지 않습니다. 인류학에서는 뭐 그거를 음식하고 성행위, 섹스가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의 몸이 자기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성행위를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먹는다는 것은 그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일이고, 또 그때 우리가 먹는 것은 단순한 물질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그 밖에 있는 것들이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서야 이제 백석 씨가 나오는데요. 이 백석의 여운한 꼴족이라는 시인데요. 아마 나눠주신 거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명절 풍경을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뭐 친척들도 다 보이고 음식도 만들고, 명절이라는 게 이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귀신도 오고 친척도 오고 이런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무이진국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국이. 무이진국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무와 새우를 넣고 끓인 국인데요. 해장에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는 모닥불이라는 시인데요. 이 모닥불을 상상해 보세요. 모닥불을 여러 사람이 쬐고 있는데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또 불쏘시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제 1년에 나오는 것들은 좀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이 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는 조당에서라는 시입니다. 조당은 이제 목욕탕이라는 얘기인데요. 백석이 이제 중국의 목욕탕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자기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무이징객쿡이라는 이미지하고 모닥불이라는 이미지하고 여기 나오는 목욕탕, 탕이라는 이미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뜨끈뜨끈하고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이런 이미지들입니다. 아마도 백석이 평생을 추구한 것은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저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관이라는 시인데요. 음식을 먹으면서 여진의 살래 음색, 신라 백성의 향수 이런 먼 역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백석은. 이 시는 여인 속에 있는 목침을 오면서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석은 음식이든 어떤 것이든 열심히 마음들을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음식을 볼 때도 그것을 먹은 사람의 마음,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 그 재료가 안에 들어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석 씨를 설명을 좀 많이 못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런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이 마음과 문화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마인드는 머티리얼 물질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그 재료의 마음, 만든 사람의 마음, 그것을 먹었던 사람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음식에 들어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있는 어떤 문화가 또 음식에 녹아 있습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공식이라서 제가 혹시 노벨 음식상 이런 걸 받게 되면 한턱 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1분 남았습니다. 예. 네, 이게 백석의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를 쓸쓸해지고 감정이입이 됩니다. 제가 특히 좀 가난했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제가 이 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왜 이러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밖은 봄철 오늘 같은 날입니다. 푹석하고 거리에 홍대거리에 사람도 많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나는 없습니다. 돈도 없고 책도 없고 유성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오늘 그 대동강 맥주도 있고 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하고는 달리 오늘 좀 즐거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